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살펴볼 자료는 김경인 변호사님이 직접 승소하신 아주 흥미로운 사건에 대한 블로그 글입니다. 아, 네. 그 자료 저도 봤는데 정말 인상 깊었죠.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덕분에 저희도 이렇게 다루게 됐는데요. 이게 가족 간의 금전 문제랑 부동산 이전이 얽힌 좀 복잡한 소송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른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건데요.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이요? 네. 채권자가 볼 때 채무자가 재산을 일부러 빼돌리는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그걸 막으려고 제기하는 소송이죠. 아하. 근데 이 사건 의뢰인은 동생 빚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받은 재산을 잃을 뻔한 거예요. 심지어 사기꾼으로 몰릴 수도 있었고요. 와, 진짜 억울했겠네요. 1심에서 패소하고 변호사님을 찾았다고 하니 그 심정이 어땠을지. 네, 정말 절박했을 겁니다. 사건 시작을 좀 볼까요? 의뢰인 A씨가 있는데 오랫동안 말썽 피우는 남동생 B씨의 빚을 계속 대신 갚아줬다고 해요. 네, 그러다가 2022년 1월에 동생한테서 각서를 하나 받습니다. 각서요? 어떤 내용이었죠? 내가 빌려간 돈 2억 2,200만 원, 이거 못 갚으면 내 집 지분이랑 오피스텔 너한테 넘긴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아, 그러면 일종의 대물변제 예약 같은 거네요? 돈 대신 물건으로 갚겠다 미리 약속한 거군요. 그렇죠. 딱 그거죠. 그런데 이 동생이 또 사고를 칩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바람에. 아이고. 네, 그래서 새로운 채권자다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A씨는 2023년 10월에 그 처음 약속했던 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았는데 네, 바로 그때 이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나서 그 거래 무효다, 그거 사회행위다 하면서 소송을 딱 걸어온 거죠. 아, 법을 잘 몰랐던 A씨는 혼자 대응하다가 1심에서 그만 패소하고 말았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1심 상황이고 여기서부터 김경인 변호사님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네, 김 변호사님이 어떻게 이걸 뒤집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김경인 변호사님이 1심 기록을 쫙 검토해 보니 판결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법리적 허점 두 가지를 차려내신 거예요. 오, 두 가지나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는 채무자의 무자력 입증 실패입니다. 이게 좀 용어가 어려운데요. 네, 무자력, 힘이 없다.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하면 사회행위 소송이 성립하려면 부동산을 넘겨줄 그 당시에 채무자, 그러니까 동생이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 즉 채무 초과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 가진 것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여야 한다. 네, 그래야 이 사람의 빚 갚을 능력이 없어서 재산을 빼돌리는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무자력 상태라고 하고요. 중요한 건 이걸 증명할 책임이 소송을 건 원고, 채권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동생이 빚더미에 앉았다는 걸 원고가 증명해야 했는데 그걸 못했다. 정확합니다. 김 변호사님은 오히려 반대로 객관적인 숫자로 동생의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는 걸 명확하게 증명해버렸어요. 어떻게 증명했나요? 감정평가서랑 KBC세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딱 들이민 거죠. 이걸 보니까 동생 부동산 가치가 약 4억 원 정도 되는데 4억 원요? 네. 근데 동생의 총부채, 그러니까 원고 채권이랑 누나 A씨 채권을 다 합쳐도 약 2억 4천만 원밖에 안 됐던 거예요. 와, 그럼 자산이 다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았네요. 그렇죠. 자산이 부채를 훨씬 초과하니까 무자력 요건 자체가 성립 안 된다. 사회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무너진다는 거죠. 정말 통쾌한 반박이었죠. 이야, 이건 정말 결정적인데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였나요? 둘째는 의뢰인 A씨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한 겁니다. 선의의 수익자, 착한 마음으로 이익을 얻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비슷해요. 보통 가족 간의 거래는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즉 사해 의도가 있다고 추정되기 쉬워서 좀 불리해요. 아, 그렇죠. 가족끼리니까 미리 말 맞춰서 재산 빼돌릴 수 있다고 보는 거군요. 맞아요. 근데 김 변호사님은 이 거래가 사회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된 정당한 거래였다는 걸 입증하려고 한 거죠. 부동산 이전은 2023년에 됐지만 그 근거가 된 각서는 언제 작성됐다? 아까 2021년 1월이라고. 그렇죠. 원고의 채권, 즉 횡령 사건이 터지기 훨씬 전에 이미 작성된 각서에 따른 권리 행사였다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각서가 미리 있었던 건 알겠는데 실제 부동산 등기를 넘긴 건 새 채권자가 생긴 이유잖아요. 그래도 선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좀 궁금한데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부분을 명확히 하려고 김 변호사님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합니다. 어떤 증거요? 그 2022년 1월 각서 작성 당시에 초안을 만들려고 행정사랑 주고받았던 이메일 내역까지 찾아내서 증거로 낸 거예요. 와, 이메일까지요? 찌니까 급하게 만든 가짜 문서가 절대 아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진짜 약속이고 의뢰인은 단순히 그 약속에 따라 자기 권리를 행사했을 뿐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도, 악의는 전혀 없었다. 이걸 보여준 거죠. 이야,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의뢰인은 정말 선이었다는 걸 증명한 거군요. 네, 그렇죠. 설령 동생이 나중에 다른 빚이 생겼다고 해도 누나가 부동산을 받을 당시에는 그런 사정을 몰랐고 단지 예전 약속을 이행한 것뿐이라면 사해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항소심 첫 재판부터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첫 재판부터요? 네, 김 변호사님의 이 두 가지 주장이 논리적으로 너무 명확하니까 재판부가 오히려 1심에서 이겼던 원고 측에게 다시 질문을 던진 거죠. 동생이 정말 무자력 상태였는지 다시 입증해보세요 하고 명령, 즉 성명을 한 겁니다. 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네요. 1심 이겼다고 안심했던 원고 측은 진짜 당황했겠는데요. 그렇죠. 법리적으로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죠. 자신들이 입증해야 할 무자력을 입증 못했다는 걸요. 입증 부담을 느꼈겠군요. 네, 결국 그 입증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2025년 6월 16일에 원고가 소송을 전부 포기하겠다는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송을 포기했다고요? 와, 정말 완벽한 승리네요. 네, 의뢰인 A씨 입장에서는 1심 패소의 그 암담함에서 벗어나서 정말 모든 걸 되찾은 극적인 결과였죠. 이게 다 김경현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법리 분석, 그리고 철저한 증거 준비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도 변호사님의 승소 요인을 잘 정리해놨더라고요. 객관적 자료로 무자력 요건 반박한 거, 대물변제 예약각서 활용한 거, 또 최신 판례 활용하고. 네, 맞아요. 입증 책임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전략이라든지 또 서면 준비를 굉장히 신속하게 해서 재판 흐름을 우리 쪽으로 끌고 온 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만들어낸 결과죠. 사실 1심 패소를 뒤집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김경인 변호사님의 영략이 정말 빛나는 사례였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결국 이 모든 게 뭘 의미할까요?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는데도 법적 다툼에 휘말려서 재산을 잃고 심지어 억울한 누명까지 쓸 뻔한 상황에서 네. 그럴 때 김경인 변호사님 같은 전문가의 정확한 법리 분석과 그야말로 철저한 증거 제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변호사님의 뛰어난 역량 덕분에 의뢰인은 소중한 재산도 지키고 또 명예도 회복할 수 있었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당신께서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중요한 점을 좀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 블로그 마지막에 Q&A 형식으로도 나와 있던데요. 아, 맞아요. 저도 봤어요. 혹시라도 빚이 있는 가족과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 가족이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채무 초과 상태라면 아까 말한 무자력 상태요? 네, 그런 상태라면 나중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그거 사해행위 아니냐 하고 소송을 당할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거래 전에 반드시 김경인 변호사님 같은 전문가와 꼭 상담해서 법적인 위험은 없는지 미리 검토하는 게 현명하겠죠. 네, 정말 법률의 디테일 하나하나가 결과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 그리고 김경인 변호사님의 이 사건 해결 전략이나 뭐 법적 쟁점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진짜 변호사님 블로그를 직접 방문해 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보면서 와, 이렇게까지 준비하셨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네, 관련 링크는 저희가 댓글하고 설명란에 잘 찾으실 수 있도록 남겨두겠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